머나먼 독일에서 한국까지 언니가 급작스럽게 동생을 찾아왔다고 하는데요. 도대체 무슨 사연일까요? 베를린에 살던 두 자매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동생 리사 씨는 K-팝에 매료되어 홀로 한국 땅을 밟았습니다. 낯선 문화, 낯선 언어 속에서 쉽지 않았을 텐데 리사 씨는 오히려 한국의 매력에 푹 빠져 직장까지 구하며 한국 생활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언니 안나 씨는 동생의 갑작스러운 결정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걱정스러운 마음에 결국 직접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고 하는데요. 동생을 설득해 다시 독일로 데려가기 위해서였습니다. 과연 안나 씨는 동생을 무사히 고향으로 데려갈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 낯선 땅, 한국에서 예상치 못한 일들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정말 미쳤니? 6개월 워킹홀리데이가 끝났는데 독일로 돌아올 생각이 없다고. 대체 무슨 생각이야? 화상통화 너머로 보이는 내 동생 리사의 얼굴은 여전히 밝았다. 아니, 오히려 베를린을 떠날 때보다 더 환하게 빛나고 있었다. 하지만 그 모습이 내 마음을 더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언니, 여기 너무 좋아요. 한국에서 취직도 했고 새 친구들도 생겼어요. 베를린에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리사의 단호한 목소리에 나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죠. 리사와 나는 어릴 때부터 베를린에서 자랐고 우리 가족에게 한국은 그저 지도 위의 작은 나라일 뿐이었어요. 6개월 전 리사가 새로운 경험을 위해 한국으로 워킹홀리데이를 떠날 때만 해도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리사, 넌 아직 23이잖아. 그 나이에 낯선 나라에서 영구적으로 산다는 게 얼마나 큰 결정인지 제대로 생각해 봤니?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언니, 난 이미 한국어 중급반까지 마쳤어요. 회사에서도 영어를 사용할 수 있고요. 정말 행복해요. 그녀의 말은 진심처럼 들렸지만 나는 여전히 불안했죠. 철없는 내 동생이 일시적인 문화적 매력에 빠져 인생을 그르치는 건 아닌지 걱정됐어요. 베를린의 아파트 창문 너머로 보이는 회색빛 하늘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독일의 차가운 겨울이 시작되는 시점이었고 화면 속 리사의 배경은 화창한 가을 햇살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통화를 끝내고 나서도 내 마음은 복잡했어요. 대학에서 마케팅을 전공한 나는 지금 베를린의 광고 회사에서 일하고 있었지만 매일 반복되는 일상에 약간의 권태를 느끼고 있었죠. 하지만 그건 내 이야기고 지금은 리사가 문제였습니다. 그날 밤 오랜 고민 끝에 결심을 내렸어요. 직접 한국에 가서 리사의 상황을 살펴보고 가능하다면 그녀를 설득해 독일로 데려와야겠다고 말이죠. 다음 날 아침 회사에 휴가를 신청했고 일주일 후면 서울행 비행기를 탈 수 있었습니다. 안나, 정말 한국까지 가려고? 어머니의 질문에 나는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리사를 데려와야 해요. 아직 어린애잖아요. 한국 문화에 일시적으로 매료된 것뿐이에요. 짐을 꾸리면서도 내 마음은 확신으로 가득 찼습니다. 열흘이면 충분하겠죠. 리사를 만나고 설득하고 함께 베를린으로 돌아오는 것. 이 단순한 계획이 어떻게 내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지는 그때까지만 해도 전혀 알지 못했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나를 맞이한 것은 상상 이상의 현대적인 공항 시설이었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나는 한국에 대해 약간의 편견을 가지고 있었어요. 어쩌면 리사가 살고 있는 곳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발전된 도시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죠. 언니, 리사가 활짝 웃으며 나를 향해 달려왔어요. 6개월 만에 보는 동생은 훨씬 더 활기차 보였고 한국 스타일의 옷차림이 그녀를 더욱 세련되게 만들었습니다. 리사, 보고 싶었어. 꼭 안아주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여전히 그녀를 설득해 집으로 데려가야 한다는 목표를 잊지 않았죠. 공항에서 서울 시내로 향하는 길, 전자 디스플레이가 가득한 건물들과 번쩍이는 네온사인들이 나를 압도했습니다. 베를린도 대도시지만 서울은 완전히 다른 종류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었어요. 모든 것이 더 빠르고 더 화려하고 더 소란스러웠죠. 리사가 자신의 원룸에 나를 데려다 주었을 때 나는 놀랐습니다.
작지만 놀라울 정도로 효율적으로 공간을 활용한 아파트였어요. 특히 모든 것이 스마트폰 앱으로 제어되는 시스템은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보니 베를린보다 훨씬 편리해요. 쓰레기 분리 배출도 앱으로 알려주고, 음식 배달은 말할 것도 없고, 택시도 앱 하나로 해결돼요. 리사의 자랑에 나는 미소 지었지만 여전히 마음속으로는 이게 다 일시적인 신기함일 뿐이라고 생각했죠. 첫날 저녁, 리사는 나를 한국 식당으로 데려갔어요. 매콤한 냄새가 코를 찌르자 나는 약간 망설였습니다. 독일에서도 아시안 음식을 먹어본 적은 있지만 이렇게 정통 한국 음식을 접하는 건 처음이었죠. 언니, 이건 삼겹살이에요. 직접 구워 먹는 거예요. 맛있을 거예요. 약속해요. 리사의 안내에 따라 고기를 구워 상추에 싸서 먹었는데 그 맛은 놀라웠어요. 고기의 풍미와 신선한 채소, 그리고 다양한 소스의 조화가 입안에서 폭발했습니다. 와, 이거 정말 맛있네. 리사는 승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렇죠. 한국 음식은 정말 다양해요. 내일은 더 많이 보여줄게요. 식사 후, 우리는 늦은 밤까지 번화가를 걸었어요. 밤 11시가 넘었는데도 거리는 여전히 사람들로 북적였고, 가게들은 활기차게 영업 중이었습니다. 베를린에서는 보기 힘든 광경이었죠. 여기는 정말 도시가 잠들지 않는 것 같네. 내가 말했어요. 맞아요. 그래서 더 좋아요. 언제든 나가서 필요한 걸 살 수 있고, 먹을 수 있고, 즐길 수 있어요. 다음 날 아침, 리사는 출근해야 했기에 나는 혼자 서울 탐험에 나섰습니다. 지하철을 타는 것이 걱정됐지만 놀랍게도 모든 안내가 영어로도 제공되었고 디지털 안내 시스템이 너무 직관적이어서 길을 잃을 염려가 없었어요. 베를린의 대중교통보다 훨씬 효율적이었죠. 거리를 걸으며 사람들을 관찰했습니다. 모두가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지만 내가 길을 헤맬 때면 누군가 항상 친절하게 도와주었어요. 언어 장벽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도움의 손길은 따뜻했습니다. 오후에는 근처 카페에서 일하기로 했어요. 카페의 인테리어와 분위기가 너무 세련되어서 놀랐습니다. 특히 와이파이 속도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빨랐죠. 일을 마치고 나오는데 갑자기 소나기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우산이 없어 당황하고 있는데 카페 직원이 우산을 빌려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정말 괜찮아요? 내가 물었습니다. 네. 다음에 오실 때 반납하시면 돼요. 낯선 외국인에게 이런 신뢰와 친절을 베푸는 모습에 감동했어요. 천천히 동생의 집으로 돌아가는 길, 내 마음속에 작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서울은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매력적인 도시였어요. 하지만 여전히 리사를 설득해 독일로 데려가야 한다는 목표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셋째 날, 리사는 휴가를 내고 나를 위한 서울 투어 가이드가 되어주었어요. 우리는 아침 일찍 경복궁으로 향했습니다. 현대적인 고층 빌딩 사이에 자리 잡은 고궁의 모습은 묘한 대비를 이루고 있었죠. 와, 이런 역사적인 건물이 도시 한가운데 있다니.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그렇죠. 서울은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도시예요. 이게 바로 내가 이 도시를 사랑하는 이유 중 하나죠. 리사의 눈에는 진심 어린 애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는 화려한 단청과 정교한 목조 건축물을 천천히 둘러보았어요. 한 공간 안에서 수백 년의 역사를 느낄 수 있다는 것이 신기했습니다. 점심으로 리사는 나를 시장으로 데려갔어요. 수많은 노점상들이 다양한 음식을 팔고 있었고 그 냄새와 색깔의 향연에 압도되었습니다. 이건 떡볶이예요. 이건 호떡이고 이건 만두예요. 다 맛봐야 해요. 리사의 안내에 따라 하나씩 맛보기 시작했죠. 맵고 달고 짜고 모든 맛이 강렬했지만 묘하게 중독성이 있었습니다. 특히 호떡의 달콤한 맛에 반해버렸어요. 이거 정말 맛있다. 베를린에도 있었으면 좋겠네. 그래서 내가 여기 있는 거예요, 언니. 리사가 웃으며 말했어요. 오후에는 한강공원으로 향했습니다. 도시를 가로지르는 넓은 강과 그 주변의 공원이 시민들의 쉼터가 되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자전거를 타거나 피크닉을 즐기거나 그냥 강변을 거닐고 있었습니다.
서울 사람들은 이렇게 바쁜 도시 생활 속에서도 여유를 찾는 법을 알고 있는 것 같아. 내가 말했어요. 맞아요. 워라밸이 중요한 문화예요. 열심히 일하지만 쉴 때는 제대로 쉬죠. 저녁에는 리사가 나를 작은 공연장으로 데려갔습니다. 그곳에서 인디 케이팝 그룹의 공연이 있었어요. 처음에는 거부감이 있었지만 음악이 시작되자 그들의 에너지와 열정에 나도 모르게 빠져들었습니다. 관객들과 함께 호흡하는 그들의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공연이 끝나고 우리는 한 옥상바에 앉아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빛의 바다가 마치 별들처럼 반짝였어요. 리사, 솔직히 말해봐. 왜 한국에 남고 싶은 거니? 오랜만에 진지한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리사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언니, 나는 여기서 처음으로 진짜 나를 찾은 것 같아요. 베를린에서는 항상 부모님의 기대, 친구들의 시선, 사회적 압박에 갇혀 있었어요. 하지만 여기서는 그냥 나일 수 있어요. 아무도 내 과거를 모르고 내가 어떤 사람이어야 한다고 기대하지 않죠. 리사의 눈에서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이어서 그녀는 회사에서의 일, 새로 사귄 친구들, 그리고 한국에서 꿈꾸는 미래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내가 베를린에서는 결코 듣지 못했던 열정과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언니도 알잖아요. 내가 베를린에서 얼마나 방황했는지. 여기서는 처음으로 내 길을 찾은 것 같아요. 리사의 말을 듣고 있자니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흔들리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녀를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쩌면 내가 그동안 동생을 너무 어린애 취급했던 건 아닐까? 리사는 이미 자신의 길을 찾아 용감하게 걸어가고 있는데 내가 그걸 가로막으려 했던 거죠. 호텔로 돌아오는 길, 나는 조용히 생각에 잠겼어요. 리사를 데려가려던 내 계획이 점점 흐려지고 있었습니다. 동생의 행복한 모습과 진심 어린 말들이 내 마음을 흔들어 놓았어요. 이제 더 이상 리사를 억지로 독일로 데려갈 수 없다는 것을 조금씩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넷째 날 아침,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서울의 햇살에 눈을 떴습니다. 침대에 누운 채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리사를 설득하러 왔던 내 계획은 이제 완전히 흐트러져 있었습니다. 전날 밤 리사의 진심 어린 이야기를 들은 후 내가 정말 그녀의 행복을 위해 이곳에 온 것인지 아니면 단지 내 기준으로 그녀의 삶을 판단하러 온 것인지 의문이 들기 시작했죠. 아,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지? 중얼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리사가 회사에 출근하는 날이라 나 혼자 서울을 돌아다녀야 했어요. 아침 식사를 하러 나가면서 베를린의 동료에게서 온 메시지를 확인했습니다. 안나, 프로젝트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 내가 없으니 정말 힘들어. 메시지를 읽으며 한숨이 나왔어요. 베를린에서의 내 삶.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 같은 카페에서 같은 커피를 마시고 같은 지하철을 타고 회사로 향하는 일상. 언제부터인가 그 모든 것이 기계적으로 느껴지기 시작했죠. 하지만 그건 안정적인 삶이었고 내가 오랫동안 추구해온 길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영어 메뉴 있나요? 카페에 들어서자 직원에게 물었어요. 네, 여기 있습니다. 직원이 친절하게 영어 메뉴를 건네주었습니다. 아메리카노를 주문하고 창가 자리에 앉았어요. 거리를 오가는 서울 사람들을 바라보며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모두가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지만 어딘가 생동감이 넘쳤어요. 베를린의 분주함과는 다른 종류의 에너지였죠. 커피를 마시고 나서 목적지 없이 걷기 시작했습니다. 골목골목을 돌아다니다 보니 작은 한복 가게를 발견했어요. 호기심에 이끌려 들어갔는데 점원이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한복에 관심 있으세요? 네. 구경만 좀 해도 될까요? 물론이죠. 편하게 둘러보세요. 아름다운 색감의 한복들을 구경하다가 문득 이런 옷을 입고 베를린 거리를 걸으면 어떨까 하는 상상을 했어요. 모두가 나를 쳐다볼 텐데.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생각이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약간 짜릿하게 느껴졌죠. 이 색상이 손님과 잘 어울릴 것 같아요. 한번 입어보시겠어요?
점원의 권유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복을 입고 거울 앞에 섰을 때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평소의 나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지만 묘하게 자연스러웠습니다. 정말 잘 어울리네요. 기념사진 한 장 찍어드릴까요? 네, 감사합니다. 사진을 찍고 한복을 벗은 후에도 그 느낌이 계속 남아 있었어요. 마치 새로운 나를 잠깐 경험해 본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가게를 나와 계속 걷다가 작은 공원에 들어섰어요. 벤치에 앉아 베를린에서의 내 삶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광고 회사에서 5년째 일하고 있지만 마지막으로 진정한 열정을 느꼈던 때가 언제였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어요. 매일 같은 회의, 같은 클라이언트, 같은 문제들. 그리고 돌아오는 건 그저 월급뿐이었죠. 내 삶은 안정적이었지만 무언가 빠져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안나? 갑자기 들리는 목소리에 고개를 들어보니 리사의 회사 동료인 민지가 서 있었어요. 리사의 소개로 전날 저녁에 잠깐 만났던 사람이었죠. 민지, 안녕하세요. 혼자 있네요. 점심 먹었어요? 같이 먹을래요? 민지의 제안에 감사하게 응했습니다. 그녀는 나를 근처 식당으로 데려갔어요. 점심을 먹으며 우리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민지는 독일에서 1년간 교환학생으로 지낸 경험이 있어 독일에 대해 잘 알고 있었죠. 독일도 좋았지만 결국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여기가 내 집이니까요. 민지가 말했어요. 리사도 같은 생각인 것 같아요.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됐지만 내 말에 민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가끔은 낯선 곳에서 오히려 자신을 더 잘 발견하게 되는 것 같아요. 안나도 한국에서 좀 더 머물러 보는 건 어때요? 리사가 너무 행복해 하던데. 민지의 말이 내 마음속에 새로운 생각의 씨앗을 심어주었어요. 만약 내가 서울에 더 오래 머문다면 어쩌면 여기서 새로운 시작을 해볼 수도 있지 않을까. 그 생각이 두렵기도 했지만 동시에 기대감도 느껴졌습니다. 오후에는 리사가 추천한 디자인 뮤지엄을 방문했어요. 전시된 한국 디자인의 역사와 현대적 해석을 보며 내 전공인 마케팅과 디자인에 대한 열정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특히 전통 요소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작품들에 깊은 인상을 받았어요. 뮤지엄 카페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생각했습니다. 서울에서의 며칠이 내 안에 묻어두었던 질문들을 하나둘 끄집어내고 있었어요. 나는 베를린에서 정말 행복했던가? 그곳에서의 내 삶이 정말 내가 원하는 삶이었을까? 아니면 그저 예상 가능한 안전한 길을 택한 것뿐이었을까? 저녁에 리사의 집으로 돌아가는 지하철 안에서 문득 창밖으로 비치는 내 모습을 보았어요. 베를린에서 볼 때와는 무언가 달라 보였습니다. 더 생기 있고 호기심 가득한 눈빛이었죠. 마치 오랫동안 잠자고 있던 내 일부가 깨어난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리사의 집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아직 퇴근하지 않았어요. 빈 집에 혼자 앉아 오늘 하루 동안의 생각들을 정리했습니다. 내 안에 새로운 고민이 자라고 있었어요. 독일로 돌아가 안정적인 삶을 이어갈 것인지, 아니면 이 낯설지만 매력적인 도시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해 볼 것인지. 리사가 돌아왔을 때 나는 그녀에게 솔직하게 물었습니다. 리사, 만약 내가 여기 좀 더 오래 머물고 싶다면 어떨 것 같아? 리사의 눈이 놀라움으로 커졌어요. 정말이야, 언니. 그게 무슨 뜻이야? 아직 확실하진 않아. 그저 생각 중이야. 그날 밤 베개에 머리를 기대고 누워 서울의 밤소리를 들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내 마음속에 새로운 가능성의 문이 열리고 있었어요. 5째 날, 나는 일찍 일어나 근처 공원에서 아침 조깅을 했습니다. 맑은 아침 공기를 마시며 달리는 동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어제의 고민이 부담스럽게 느껴지지 않았죠. 오히려 새로운 가능성을 탐색하는 것이 설레기까지 했습니다. 조깅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작은 빵집에 들렀어요.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다양한 빵들이 식욕을 자극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주인 아주머니가 한국어로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간단한 한국어 인사를 해보았습니다. 아주머니는 활짝 웃으며 한국어 잘하시네요 라고 칭찬해 주셨어요.
사실 안녕하세요 외에는 아는 단어가 없었지만 그 칭찬이 묘하게 기분 좋았습니다. 이 작은 상호작용이 나에게 무언가를 깨닫게 해주었어요. 만약 내가 여기 머문다면 한국어를 배워야 할 거예요. 새로운 언어를 배운다는 생각에 갑자기 흥분되었습니다. 대학 시절 프랑스어를 배웠을 때의 그 즐거움이 떠올랐죠. 리사의 집으로 돌아와 샤워를 하고 오늘의 계획을 세웠어요. 리사는 내게 그녀의 한국 친구들을 소개해주고 싶어 했습니다. 저녁에 모임이 있다고 했죠. 오전에는 리사가 추천한 코워킹 스페이스에 가보기로 했어요. 베를린에서도 원격으로 일할 수 있는 프리랜서 프로젝트가 있었기 때문에 어쩌면 서울에서도 일할 수 있을지 궁금했습니다. 코워킹 스페이스는 예상보다 훨씬 현대적이고 세련되었어요.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이 각자의 공간에서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안내 데스크에서 하루 이용권을 구매하고 자리를 잡았어요. 처음 오셨네요? 옆자리에 앉은 여성이 영어로 물었습니다. 네, 독일에서 왔어요. 여기 방문 중이에요. 그녀의 이름은 소피아였고 캐나다에서 온 디자이너였어요. 우리는 금세 이야기가 통했고 점심시간에 같이 식사를 하며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서울은 정말 창의적인 에너지가 넘치는 도시예요. 저는 2년 전에 휴가로 왔다가 그대로 정착해버렸죠. 소피아가 웃으며 말했어요. 정말요? 적응하기 힘들지 않았어요? 물론 어려운 점도 있었죠. 언어 장벽이 가장 컸고요. 하지만 지금은 기초적인 한국어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서울은 외국인들에게 생각보다 열려있는 도시예요. 특히 창의 산업에서는요. 소피아의 이야기는 내게 큰 용기를 주었습니다. 그녀도 해냈으니 나도 할 수 있지 않을까? 혹시 여기서 일자리를 찾는 건 어떤가요? 마케팅 분야에서요. 글로벌 경험이 있다면 기회가 많아요. 특히 유럽 시장을 타겟으로 하는 한국 기업들이요. 제가 몇몇 에이전시를 소개해 드릴 수 있어요. 소피아와 명함을 교환하고 헤어진 후 나는 더욱 가벼운 발걸음으로 거리를 걸었습니다. 실제로 여기서 새 삶을 시작한다는 것이 조금씩 현실적인 가능성으로 다가오고 있었어요. 오후에는 서울의 또 다른 면을 보고 싶어서 전통시장을 방문했습니다. 좁은 골목마다 다양한 상품들이 가득했고 사람들의 활기찬 목소리로 가득 찼어요. 독특한 냄새와 소리, 그리고 색채의 향연에 푹 빠져들었습니다. 한 노점상에서 예쁜 도자기 찻잔 세트를 발견했어요. 베를린의 내 아파트에 두면 정말 잘 어울릴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문득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정말 베를린으로 돌아갈 계획인가? 저녁에는 리사와 함께 그녀의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민지를 포함해 총 5명이 모였어요. 한국식 바비큐 레스토랑에서 식사하며 다양한 이야기를 나눴죠. 안나는 베를린에서 어떤 일을 해요? 리사의 친구 준호가 물었습니다. 광고 회사에서 마케팅 매니저로 일하고 있어요. 와, 멋있네요. 저희 회사도 유럽 시장 진출을 준비 중인데 그쪽 전문가가 필요해요. 준호의 말에 나는 놀랐어요. 그는 한국의 화장품 브랜드에서 마케팅 디렉터로 일하고 있었고 정말로 유럽 시장 전문가를 찾고 있었습니다. 관심 있으시면 다음 주에 회사에 한번 오세요. 비공식적인 미팅이지만 서로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거예요. 준호가 제안했어요. 정말요? 그럴까요? 내 마음은 이미 가능성에 설레고 있었습니다. 식사 후 우리는 한강 공원으로 향했어요. 밤의 한강은 낮과는 또 다른 아름다움을 품고 있었습니다. 강을 따라 이어진 조명들과 그 빛이 물에 반사되는 모습이 마치 별이 내려앉은 것 같았어요. 우리는 돗자리를 펴고 앉아 맥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베를린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자유로움이었어요. 공원에서 밤늦게까지 음료를 마시며 대화를 나누는 문화가 낯설면서도 매력적이었습니다. 안나, 여기 어때요? 서울 생활이 마음에 들어요? 민지가 물었어요. 솔직히 생각보다 훨씬 좋아요. 처음에는 리사를 데려가려고 왔는데 지금은 제가 머물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내 고백에 모두가 환호했습니다. 그들의 따뜻한 반응이 내 마음을 더욱 따뜻하게 만들었어요. 이 낯선 도시에서 이미 소속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밤늦게 리사의 집으로 돌아오는 길, 별이 빛나는 서울의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어요. 리사, 내가 정말 여기서 새 삶을 시작할 수 있을까? 물론이죠, 언니. 저도 그랬잖아요. 언니라면 더 잘할 수 있을 거예요. 리사의 확신에 찬 목소리가 내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베를린으로 돌아가는 비행기표는 이틀 후였지만 내 마음은 이미 서울에 머물고 있었어요. 여섯째 날 아침, 눈을 뜨자마자 베를린의 사무실에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휴가를 일주일 더 연장하고 싶다고 말이죠. 다행히 상사는 이해해 주었어요. 사실 나는 이미 마음속으로 큰 결정을 내리고 있었지만 조금 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언니, 오늘은 뭐 할 거예요? 리사가 아침 식사를 준비하며 물었어요. 준호가 소개해준 회사에 방문하려고 해. 그리고 부동산 몇 군데도 둘러보고 싶어. 정말요? 리사의 눈이 커졌습니다. 언니가 정말 여기 머물 생각인 거예요? 아직 확실하진 않아. 하지만 가능성을 알아보고 싶어. 리사는 기쁨을 감추지 못하며 나를 꽉 안아주었어요. 언니, 정말 기뻐요. 우리 다시 함께 살 수 있을지도 모르는 거잖아요. 준호가 일하는 회사는 강남의 현대적인 빌딩에 있었습니다. 로비에서 준호를 만나 회사 투어를 시작했어요. 그곳은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국제적인 분위기였습니다. 다양한 국적의 직원들이 일하고 있었고, 회의실에서는 영어로 미팅이 진행되고 있었어요. 우리 회사는 내년에 유럽 시장 진출을 본격화할 계획이에요. 특히 독일, 프랑스를 중심으로요. 준호가 설명했습니다. 회사 대표와의 비공식 미팅에서 나는 베를린에서의 마케팅 경험과 유럽 시장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자신있게 이야기했어요. 대표는 내 이력과 경험에 깊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안나 씨가 우리 팀에 합류한다면 큰 도움이 될 것 같네요. 정식 제안을 준비해 볼까요? 예상치 못한 제안에 나는 약간 당황했지만 동시에 가슴이 뛰었어요. 감사합니다. 진지하게 고려해 보겠습니다. 회사를 나온 후 나는 리사가 추천한 부동산 중개소를 방문했습니다. 서울의 주거 환경과 임대료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싶었어요. 중개인은 외국인이 서울에서 살기 좋은 지역과 필요한 서류들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외국인들은 주로 이태원, 용산, 마포 쪽에 많이 살아요. 언어 문제도 덜하고 외국인 커뮤니티도 활발하거든요. 몇 개의 원룸과 투룸 아파트를 구경하며 서울에서의 실제 생활을 상상해 보았어요. 공간은 베를린보다 작았지만 효율적으로 설계되어 있었고 최신 시설들이 갖춰져 있었습니다. 오후에는 준호가 소개해준 국제학교를 방문했어요. 그곳에서는 외국인들을 위한 한국어 수업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수업 일정과 등록 방법에 대한 정보를 얻었어요. 처음부터 너무 부담 갖지 마세요. 기초부터 천천히 배우면 생각보다 빨리 늘어요. 학교 선생님이 격려해 주셨습니다. 하루 종일 정보를 수집하고 가능성을 탐색하면서 내 마음속에는 점점 더 확신이 자라났어요. 서울에서의 새 삶이 단순한 꿈이 아니라 실현 가능한 계획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저녁에는 리사와 함께 남산타워에 올랐어요. 서울의 파노라마 전경이 발 아래 펼쳐졌습니다. 수많은 빌딩들 사이로 한강이 길게 흐르고 끝없이 이어지는 도시의 불빛이 별처럼 빛났어요. 서울은 정말 아름다운 도시구나. 그렇죠? 매일 보는데도 질리지 않아요. 리사가 웃으며 말했어요. 카페에 앉아 차를 마시며 나는 리사에게 오늘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했습니다. 회사 방문부터 아파트 구경, 한국어 학교까지. 언니가 정말 여기 머물 생각인 거예요? 리사의 목소리에는 기대감이 가득했어요. 나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말했습니다. 그런 것 같아. 베를린으로 돌아가서 짐을 정리하고 여기서 새로 시작하고 싶어. 리사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언니, 정말요? 믿을 수 없어요. 나도 믿기지 않아. 널 데려가려고 왔는데 오히려 내가 머물게 될 줄이야. 우리는 웃으며 서로를 꼭 안았습니다. 인생이란 참 예측할 수 없는 여정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일주일 전만 해도 이런 결정을 내릴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는데 지금은 그것이 가장 자연스러운 선택처럼 느껴졌습니다.
호텔로 돌아가는 길, 리사가 내 손을 꼭 잡았어요. 언니, 후회하지 않을 거예요. 여기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건 정말 멋진 경험이 될 거예요. 알아. 사실 조금 무섭기도 해. 하지만 그 두려움조차도 설레게 만드는 것 같아. 호텔 방에 돌아와 베를린의 내 아파트 사진들을 살펴보았어요. 5년 동안 살아온 그곳을 떠난다는 건 쉬운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감이 그 어떤 불안감보다 컸어요. 베를린의 친구들에게 메시지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믿기 힘들겠지만 나 서울에서 새 삶을 시작하기로 했어. 대부분의 반응은 예상대로 놀라움이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많은 응원과 지지도 받았습니다. 몇몇 친구들은 내가 항상 모험을 좋아했다며 이번 결정이 의외가 아니라고 했어요. 그 말을 들으니 웃음이 나왔습니다. 어쩌면 나는 지난 몇 년간 베를린의 안정적인 삶 속에서 내 진짜 모습을 잊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7째 날, 아침 일찍 일어나 창밖으로 서울의 아침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늘은 베를린으로 돌아가는 날이었지만 이제는 그 의미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짐을 정리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기 위한 잠시의 귀환이 된 것이죠. 아침 식사를 하러 나가던 중 리사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언니, 공항에 데려다 줄게요. 그리고 이것 좀 줄게요. 리사는 작은 선물 상자를 건네주었습니다. 열어보니 예쁜 한글 이니셜이 새겨진 목걸이였어요. 이거 언니 이름이에요. 한글로요. 베를린에서도 서울을 기억하라고요. 목걸이를 목에 걸며 따뜻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고마워, 리사. 정말 예뻐. 공항으로 가는 차 안에서 우리는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나는 베를린에 돌아가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아파트 계약을 정리하고 꼭 필요한 물건들만 골라 짐을 꾸릴 예정이었습니다. 약 한 달 후면 서울로 완전히 이주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언니, 서울에서 새 삶을 시작하는 게 쉽지만은 않을 거예요.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때로는 외롭고 힘들 수도 있어요. 리사의 진지한 조언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 하지만 내가 옆에 있잖아. 그리고 이상하게도 두렵지 않아. 오히려 기대돼. 공항에 도착해서 체크인을 마치고 출국장으로 향하기 전에 리사와 마지막 포옹을 나눴어요. 곧 돌아올게. 한 달만 기다려. 매일 연락해요, 언니. 준비할 거 있으면 제가 도와드릴게요. 비행기에 올라 창가에 앉아 서울의 모습이 작아지는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일주일 전, 같은 창문으로 처음 이 도시를 내려다봤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감정이었어요. 그때는 낯설고 거리감이 느껴지는 도시였지만 지금은 곧 내 새로운 고향이 될 곳이었습니다. 베를린에 도착했을 때 익숙한 도시의 모습이 약간은 낯설게 느껴졌어요. 내 아파트로 돌아와 문을 열고 들어서자 모든 것이 그대로 있었지만 무언가 달라진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건 바로 내 시선과 마음이 변한 것이었죠. 다음 날 회사에 출근의 사직서를 제출했어요. 동료들은 놀라워했지만 대부분 내 결정을 존중해 주었습니다. 상사는 아쉬워하면서도 언제든 돌아오고 싶으면 연락하라는 말을 잊지 않았어요. 안나, 너 정말 확신하니? 서울에서 새 삶을 시작한다는 건 쉽지 않을 텐데. 가장 친한 동료인 마르타가 물었습니다. 확신해. 사실 이런 기분은 오랜만이야. 마치 내가 다시 살아있는 것 같달까? 저녁에는 가까운 친구들을 초대해 작별 모임을 가졌어요. 한국에서 찍은 사진들을 보여주며 서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친구들은 내 변화된 모습에 놀라워했어요. 안나, 내가 이렇게 활기찬 모습은 정말 오랜만이야. 서울이 너에게 좋은 영향을 주는 것 같아. 오랜 친구인 토마스가 말했습니다. 그런 것 같아. 가끔은 완전히 새로운 환경이 필요한 것 같아. 내가 그동안 얼마나 루틴에 갇혀 있었는지 몰랐어. 한 주 동안 아파트 계약을 정리하고 물건들을 정리했어요. 일부는 친구들에게 나누어 주고 일부는 보관하고 꼭 필요한 것들만 짐으로 꾸렸습니다. 내 삶을 2개의 여행 가방으로 압축하는 과정은 묘하게 해방감을 주었어요.
마지막 날 밤, 텅 빈 아파트에 혼자 앉아 베를린에서의 시간을 되돌아보았습니다. 이 도시에서 보낸 행복했던 순간들, 힘들었던 시간들, 그리고 성장했던 경험들. 모든 것이 소중한 기억으로 남을 것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새로운 장을 열어야 할 때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부모님이 공항까지 배웅해 주셨어요. 어머니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셨지만, 그래도 내 결정을 존중해 주셨습니다. 안나, 행복하니? 아버지가 물으셨어요. 네, 아빠. 정말 오랜만에 느끼는 행복이에요. 그럼 됐다. 나머지는 다 해결할 수 있어. 가끔 연락하고, 보고 싶으면 언제든 우리가 서울로 갈게. 비행기에 오르기 전, 마지막으로 베를린의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이 도시는 항상 내 마음의 일부로 남을 것이지만, 이제 내 앞에는 새로운 세계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12시간의 비행 끝에 다시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리사는 커다란 환영 플래카드를 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안나 언니, 서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공항을 나서는 순간, 이상하게도 집에 돌아왔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베를린에서 떠날 때의 아쉬움은 서울에서 새로 시작할 기대감으로 완전히 대체되었습니다. 언니, 준호가 소개해준 회사에서 정식 제안이 왔어요. 그리고 제가 언니 근처에 좋은 원룸도 찾았어요. 리사의 흥분된 목소리를 들으며 웃었습니다. 고마워, 리사. 내가 없었다면 이런 결정은 상상도 못했을 거야. 그날 저녁, 우리는 한강공원에 앉아 야경을 바라보며 소주를 한 잔씩 나눠 마셨어요. 차가운 소주가 목을 타고 내려가는 느낌이 묘하게 상쾌했습니다. 언니, 처음에 내가 한국에 남겠다고 했을 때 언니가 얼마나 놀랐는지 기억나요? 물론이지. 내가 미쳤다고 생각했어. 우리는 함께 웃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언니도 여기 있네요. 인생이란 참 예상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강물에 비친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낯선 문화에 대한 두려움이 오히려 새로운 가능성으로 변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때로는 익숙한 곳을 떠나야 진정한 자신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을 이제야 깨닫게 되었어요. 리사, 내가 널 데려가려고 했는데 결국 내가 나를 이끌어왔네. 우리 베를린 자매가 이제는 서울 자매가 됐네요. 잔을 부딪히며 우리는 새로운 시작을 축하했습니다. 서울의 밤하늘 아래 두 자매의 새로운 모험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앞으로의 길이 항상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언어를 배우고 새로운 문화에 적응하고 직장에서 인정받는 과정은 분명 도전이 될 테죠. 하지만 그 모든 어려움이 오히려 설렘으로 다가왔어요. 언니, 혹시 후회하지 않아요? 리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나는 고개를 저었어요. 전혀. 오히려 더 일찍 이런 결정을 내리지 않은 걸 후회할지도 몰라. 그날 밤, 임시로 머물 호텔 방에 누워 내일부터 시작될 새로운 삶을 상상했습니다. 한국어 학원에 등록하고, 새 회사에서 일을 시작하고, 서울의 다양한 동네들을 탐험하고, 해야 할 일들이 많았지만, 그 모든 것이 기대되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밤하늘에는 별이 보이지 않았지만, 그 대신 수많은 빌딩의 불빛이 별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불빛들 사이 어딘가에 내 새로운 집, 새로운 일터, 그리고 새로운 꿈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서울, 이제 시작이야. 나는 작게 속삭였습니다. 독일에서 한국으로, 낯선 곳에서 새로운 고향으로, 베를린 자매의 서울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때로는 가장 예상치 못한 결정이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제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여정을 함께 걷는 동반자가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었습니다.